북한의 개학은 4월 1일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북한 학생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본 교과서만큼이나 황당합니다. 북한의 교과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북한 교사를 지냈던 이미연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과서가 어떤 내용이길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내용,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여기 이제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4월 1일 이번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최초로 이제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활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는 뭐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 역사나 혁명 활동은 다 기존에 가르쳤는데 네. 김정은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번에 교과서로 이제 채택하지 못하고 교수 참고서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상당히 이제 북한에서 이게 김정은 우상화가 좀 다급했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사본인데 예. 말하자면 북한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급중학교 10대 학생들에게 김정은이 위대한 인물이다. 예. 이걸 가르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쫙 나와 있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좀 그 검은색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교수 참고서라고 돼 있거든요. 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르치는데 참고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그 학습 지도 해설서인가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군요. 이 교수 참고서.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급중학교용과 고급중학교용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고급중학교용으로서 거기서도 초급중학교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고 요게 이제 마크가 좀 요게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최고 사령관 즉 김정은 원수를 상징하는 마크를 표지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여기 교육도서 출판사라고 돼 있고요. 주체 103년 이게 2014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거 최근에 발간된. 이것은 이제 지난 연말에 예. 어렵게 이제 북한으로부터 들여왔고 그래서 아직 북한의 뭐 일부 산골 학교에는 종이가 없어서 보급도 못했다는데 그래도 여기 서울까지 용케 가져왔습니다. 예. 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던가요? 제일 좀. 여기에는 이제 여기 머리말에 나와 있듯이 예. 김정은 원수님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네. 벌써 태양이 된 겁니다. 김일성도 태양, 김정일만 태양인 줄 알았더니 김정은도 벌써 태양이 돼버렸고 예.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때는 좀 추상적인 게 많았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족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뭐 조상대대로 혁명 활동을 했다,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많았고 가랑잎을 타고 뭐 두만강을 건너고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고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21세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지 팩트 위주로 즉 뭐 속도 시속 200km의 그 마운틴 보트를 타고 달려서 유럽의 전문가를 이겼다든지 또는 뭐 6살 때 승마를 했다. 말을 탔는데 아주 그 사나운 말을 고삐를 잡고 잘 탔다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연평도 포격을 짓부셔 버렸다. 그래서 연평도 도발을 김정은이가 한 걸 인정하는 그런 대목도 들어 있습니다. 예. 3살 때 자동차 운전을 했고 외국인과 유트 시합에서 9살 때 이겼고 그런 거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라는 아까 고급중학교라는 게 몇 학년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까 여기 이제 6학년 그 소학교 말고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나누니까 한 14세에서 한 17세까지 그걸 가르치는 게 요거 이제 고급중학교용입니다. 예. 그 중고생들이지 않습니까? 이미연 선생님은 그 몇 학년 가르치셨던 거죠? 북한에서요? 저는 북한에서 유치원 학생들이요?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예. 박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교수 참고서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사들을 위한 그야말로 수업을 위한 참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리고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에 대한 교과목이 북한에서 혁명 1, 혁명 2, 혁명 3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우상숭배 교과목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름이 혁명 1, 혁명 2, 혁명 3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교과목까지는 형성이 된 것 같진 않고요. 북한에서 뭐 유치원은 30분, 초등학교는 45분,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90분 강의를 하면서 네. 해당 그 우상 숭배나 적화 통일 내용을 교육을 시킬 때 대한 그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그 시간 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부터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우상 숭배 내용보다는 이 교수 지침서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3살 때 이제 운전을 했고 7살 때는 뭐 기수보다 말을 잘 탔다. 뭐 이런 식의 예. 우상 숭배 내용을 그 수업 내용과 연관시키게 수업을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한테 먼저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닷새밤을 새워서 불꽃놀이 프로그래밍을 했다. 그리고 교사 지침서에는 이 교수 지침서에는 이 사례를 보고 학생을 지명해서 발표시켜라 이렇게 돼 있고 원수님은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게 모범 답안이니까 학생은 이제 지명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할 때까지는 가르친다는 얘기겠죠. 저렇게 교수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미연 선생님도 중고생 때 이거 배우셨을 것 아닙니까? 김정은 건 안 배우셨지만 아까 가랑잎 타고 뭐 예, 축지법 쓰시고, 축지법 쓰고, 예, 땅속에 들어갔다가 하늘로 높이 올라서섰다가, 예. 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세뇌 교육을 저도 많이 당했고, 제가 또 북한에서 살 때 제 일선에서 예. 정말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타이틀을 맞게 학생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켰었던 그런 교사였죠. 그러면 배우실 때는요. 네. 중고생 때 그 내용을 배우실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아예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들을 때는 아 정말이다라고 믿으면서 배우는 겁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북한 세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죽을 때까지 하는데요. 예. 기본적인 그 교육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원래는 11년제 우모 교육 제도였다가 예. 2012년에 김정은 집권이 김정은이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게 12년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뇌 교육을 받는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0%, 50% 정도는 믿습니다. 예, 저 같은 때도 이렇게 믿었고요. 그리고 사춘기 시절부터 겪어가면서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또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이게 우상숭배 내용과 너무 이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점차 안 믿기 시작을 하죠. 중고생 때부터는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90년대 대아사 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정말 북한에서 삶을 위한 그런 생존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 역시 부모님들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이렇게 그 정보라든지 정보 유입이 대량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그런 그 현실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듣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교육이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이제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교육 방법이 그때 다시 바뀌어졌었습니다. 원래는 애들과 소통을 하면서 되게 애들 뭐 질의응답도 받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 애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믿던 안 믿던지 간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킬 때 대해서 교육 방법 자체가 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에 정말 철판을 깔고 장군님께서 진짜 가랑잎을 타고 날아다니시면서 하늘에 섰다 땅으로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듣는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아까 40% 50%는 안 믿지만 50% 60%는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어릴 때는요. 근데 그게 북한 체제상의 또 특성을 또 넣고 봐야 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이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정일이나 김정은 그 말 그리고 북한 정부에서 나오는 또 배워주는 이런 데서는 이런 방구 토를 달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뭔가 내가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3살짜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게 정말 자기한테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이걸 어린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던 안 믿던지 간에 그냥 애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원래 대타협 시한으로 정했던 것이 일주일 전이었고 그 시한 일주일 지났지만 그동안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노사정 위원장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노예 축이죠. 노예 축이 한국노총인데요. 한국노총이 조금 전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노사정 특위의
이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논의가 결렬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대타협이 이루어질 텐데 한 축이 논의에 이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노동시장의 개혁 문제,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성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자라는 것이 노와 사와 정의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난항을 겪고 왔었고요. 최근 이틀 동안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 이제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쨌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이중 구조라고 불리는 이 차이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을 해온 것인데 결렬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노사정의 대타협은 결렬됐습니다.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오늘 열어서 오늘 화면입니다. 오늘 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 이상 노사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자, 취재기자가 연결되면 취재기자한테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뭐죠? 한국노총은 지난해 지금 12월 발표되는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한 이후 지난 3개월간 노사정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인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과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청년 고용 할당제 5% 확대,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 적용, 상시 지속적인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에 대한 노사정 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었고 한국노총의 5대 수용 불가 사항인 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 피크제 및 임금 체계 개편, 휴일 근로, 연장 근로 포함해 단계적 도입 등의 정부와 사용단체의 입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1000만 장거래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월호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며 노동 기본권이 확대 강화되면 물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 여러분과 1800만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조합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에 참여한 것은 책임있는 경제 주체 세력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장시간 근로 해소, 사회 안전망 확대 강화, 노동 기본권 개선, 조세제도 개혁, 경제 민주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한국노총의 선언이었습니다.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경찰이 피의자 김아이를 체포한 뒤에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브리핑이 막 시작됐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명 등 137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발견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제보를 유도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사체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하여
머리와 양쪽 손발 등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발견된 몸통과 머리, 손발 등이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문을 채취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미귀가 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 미행 수사 중 4월 8일 07시 20분경 사체 일부를 가방에 담아 주거지 인근 옥상에 유기한 사실 및 내용물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판단하여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수사 장기 우려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사체 발견 4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CCTV 자료, 통신 자료 분석 및 피의자 범행 후 행적,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저희가 앞서 임성호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 이상의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거 경위를 설명했고요. 피의자는 김하일, 중국 동포입니다. 피해자의 동거남이었고요.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동거녀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해 왔었고요. 오늘 경찰이 피의자 김하일을 체포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경찰로 가면서 기자들한테는 일주일 전에 싸우다가 욱해서 그랬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수사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요. 자, 이 소장님, 예. 여기 아주 두꺼운데요. 이 교수 예. 참고서요. 이 중에서 좀 또 특기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 이제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 시기 매일과 같이 제기밥과 죽으로 끼니를 때우시며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했다. 그게 언제죠?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은 이제 94년 김일성이 죽고 예. 그 이듬해 95년부터 한 98년까지를 고난의 행군기로 봅니다. 북한 정권의 대위기였죠. 그죠. 그때? 대위기고 그야말로 정권이 무너지느냐 마느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근데 김정은은 이제 92년경에 스위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네. 한 10살 때쯤 떠나죠. 예. 이 사람이 지금 뭐 82년생이다, 83년생이다 명확히 밝히지 않아 모르지만 한 10살 때쯤 스위스로 떠나서 적어도 98년까지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고난행군기에는 북한이 있지 않았죠. 예. 그러다 이제 98년도 이모인 고용숙이가 이모부인 박건과 함께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탈북하는 바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행군기에 전혀 죄기밥이 어떤 건지 뭐 강냉이죽이 어떤 건지를 몰랐는데 그걸 김정은이 쭉 먹었다. 예. 이것은 이제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해서 요거다가 이제 완전히 거짓말로 집어넣은 겁니다. 예, 그때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큰 집에 살면서 그 이수용 대사가 집사 노릇 같은 거 해주고 거기서 MBA에 열광하고 뭐 그랬었던 때 아닙니까? 스위스 그 사립학교 좋은 사립학교 다니면서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여권에는 박철이라고 예. 맞아요. 자기 이모부가 박건이니까 그 아들 박철로 해서 위장해서 이모가 이제 자기 부모로 해서 예.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스키도 타고 뭐 보트도 타고 좋은 일은 다 하고 이제 와서는 죽을 먹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참 북한 인민들이 정말 박장대소할 일입니다. 예, 박철이 이제 김정철 형이고 일선 박은 뭐 이렇게 박은, 이름이 네,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스위스에서 혹시 죽을 먹었나요? 글쎄 거기서 스프를 먹은 걸 죽을 먹은 걸로 말하지 않나. 이런 내용은 예. 북한에서 김정일 우상숭배 내용에도 있는데요. 네. 장군님께서 제기밥에 밥에 죽을 해서 이렇게 계속 드셨다. 이런 내용은 이미 똑같은 내용이 김정일 우상숭배 내용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어린아이들 같은 게 저도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애들한테 정말 황당한 질문도 받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먹어야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죽 네. 먹으면 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의문을 드렸었거든요. 어린 나이 때도. 아니, 죽 먹는 사람이, 제기밥 먹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배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던. 선생님이 그렇게 답해 주셨군요, 아이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어떻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런 것도 못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생활 향상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군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절대 믿지를 않을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17페이지에 보면은 예. 김정은이 이제 김정일을 모신 자리에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졸업증과 함께 휘장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대위급 이상이 가서 재교육을 받고 소자급을 달고 나오는 간부 양성기관입니다. 네. 그냥 일반 군사 유니버시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모가 이제 망명하다 보니까 돌아와서 장종남 전 무력부장하던 장종남이 사단장으로 있는 동해안에서 약간 병사 생활을 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바로 이 간부들이 가는 연대장 이상을 양성해내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포병학을 배웠고 그때 이제 이용호 총참모장한테 포병학을 배웠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김여정이나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온 김정은이나 예. 다 가서 등록만 할 뿐이지 학교에 이제 출근을 안 합니다. 등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교수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하거든요. 이건 황장엽 선생님이 김정일을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수 방법을 이미 다 폭로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졸업장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인 면에서 커리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점도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게 가르치면 어린이들은 이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